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반응을 하는 것은 전병헌 대표 말씀처럼 민주당 스스로, 민주당 후보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닐까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맞춰서 김해 봉하마을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리고 정치 부패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당 관계자분들로 추정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연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과 이재명 후보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각종 정치 부패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언론인분들과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반칙 없는 세상이요. 자기 수사에 맞지 않는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장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칙 아니겠습니까?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스스로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부끄럽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새미래하고의 협약식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님께서 40분의 2고 구체적인 합동 유세 방식 계획 중인지 현장 유세에도 이광호 총리랑 함께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아까 정병헌 대표께서 그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까지 7공화국 개헌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 개혁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밀에 전병헌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동의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의 협약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를 확인 후에 다음에 언론인분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하고의 문제는 저는 어제 제가 제 입장을 언론인분들하고 SNS에 드렸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되었든 개혁신당이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유권자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 정신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유세 현장을 다니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말 이재명 후보의 독재를 막아달라고 많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개혁신당의 단일화를 말씀드렸던 것은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 하고 이재명 후보로는 대한민국이 망하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아달라는 그 절절한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응하지 않고 개혁신당의 길을 간다면 그 역시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저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또 중도로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층의 지지층의 많은 표를 또 얻으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김문수 정부에는 이준석 후보에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대위원장님은 먼저 쉬고 나머지 이때죠. 한번 하시죠. 시간이 되시기로 하는데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하시죠. 이제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덕수 전 총리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전투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향후에 사전투표만이 아니라 따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직접 유세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좀 이번 이슈랑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어제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공개될 수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TV 토론을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오늘 많은 언론인분들의 관심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말씀을 인용했고 물론 그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선 TV 토론에서 적절했는가,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정말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질문 문제. 그러면 혹시 비대위원장님 먼저 이석하셔도 제가 될까요? 혼합 일정이 있어서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일보 장태훈입니다. 그 지역 소멸 관련해서 특히 그 대구 경북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다 떠나는 중인데 지금 현황사를 봤을 때 지역 청년 문제를 위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전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지 그 문제는 영남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있고, 제 지역구는 포천 가평이고 그 포천 가평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주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배웠던 청년들이 자신 있게 그 자리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GTX라든지 이런 교통 혁명을 전국적으로 넓혀가고 각 지역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